구독, 좋아요. 김지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관세 문제를 먼저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자, 이 문제부터 한번 여쭤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하는 이슈 하면 이제 관세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 발언부터 먼저 한번 네. 볼까요? 네, 한번 뭐라고 보시죠. 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자, 트럼프 대통령 시작하는 저 방송에 약 7초 정도 앞부분에 나온다 그러는데 그 내용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Back in. Mr. President, are you thinking of extending the pause on tariffs beyond July 9th? No, I'm not. I'm not thinking about the pause. I'll be writing letters to a lot of countries, and I think you're just starting to understand the problem. 예, 됐습니다. 야, 어떤 내용인가요, 관세 관련해서? 그 말을 돌려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네. 쉬운 영어로 그 말을 하기로 유명하고 또 저 장면이 이제 에어포스 1에서 항상 비행기가 뜨기 전에 기자들하고 얘기를 잠깐 갔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죠. 이제 곧 7월 8일 다가오는데 7월 9일부터 풀리는 그 관세가 혹시 유예를 연장할 계획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주 그냥 일말의 망설임 없이 아니다. 생각하고 있지 않다.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 7월 9일은 예정대로 우리가 관세 50%까지 최대 그리고 보복 관세 10%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이제 표현한 것 같고요. 예. 또 그 트럼프의 입이라고 하죠. 네, 캐롤라인 레빗이죠.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아예 이제 서한 형식으로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4일까지는 보내주기를 좀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일까지 각국에서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할지를 좀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걸 유예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장면을 보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사실 현실로 지금 이 관세 문제가 닥쳐오고 있잖아요. 네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슈로 삼고 있는 이 관세 문제, 우리에게 즉 한국에게 미치는 타격은 어떤 부분에 좀 집중되어 있습니까? 일단 한국의 이제 싱크탱크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걸 좀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핵심 사업은 지금 뭐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그다음에 전자 이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직격탄을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추산하기로는 관세 부활할 경우에는 9조 원대의 손실, 그 GDP는 한 0.4% 감소가 우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게 뭐 물론 이제 관세를 직격탄으로 얻어 맞을 때에 이런 그 손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네. 이런 손실을 우리가 뭐 감내해야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손실 9조 원대 손실, 그다음에 GDP 0.4% 감소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좀 발표를 한 걸 보니까요. 그 패키지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관세를 좀 낮춰달라, 기간을 동맹국이니까 유예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관계에 위주로 부탁을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패키지 안을 먼저 제안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캐롤라인 레빗도 4일까지 그걸 받아보기를 원한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 그 나라 사정 같은 경우는 정권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유예를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면 이제 한 11일 정도 되겠죠. 그때까지 이야기를 해서 제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타까운 점은 지금 거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줄 만한 내각이 실질적으로 구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문제가 이제 좀 그 두 번 정확하게 말하면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7월 9일부터 이제 유예가 풀리면서 이제 보복관세가 부활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6월 26일인가요? 2+2 이렇게 해서 외교부, 그다음에 산자부 이렇게 해서 같이 가서 워싱턴에서 회의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번 또 논의를 하자. G7도 있고 나토도 있고 하니까 그때 나토 때 한번 얘기를 하자라고 했는데 나토 때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아무 유예 기간을 7월 11일까지 받은 거 말고는 공식적으로 오고 간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2+2 통상 협의에 대해서 초기에 논의를 하다가 사실상 진척이 안 되고 네, 맞습니다.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중단이 됐고요. 예. 그래서 회의를 그 대선 기간 중에도 꽤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4월 2일에 그 상호관세 부과할 것이다 발표가 나고 나서 4월 24일에 한번 했고 그다음에 5월 20일도 또 3일에 걸쳐서 한번 했죠. 예. 그리고 한 달 지나서 또 한 겁니다. 또 했고 그다음에 그로부터 이제 6월 20일이 가장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6월에 이제 15일부터 엘버타에 있었던 G7은 사실상 얘기를 못 했죠. 이란 그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나토에 안 갔기 때문에 또 이 실무협의에서 얘기를 못 끝낸 게 연장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논의한 건 22일 건데 22일에 2+2에서 결국 뭐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걸 생각해보고 안을 제시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각이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예. 한 가지 더 우려가 되는 건 뭐 지금 자꾸 신재생 에너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제가 패키지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예, 예. 미국이란 나라는 잘 아시지만 냉난 방비 그리고 유가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삶의 뭐 어떤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선거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너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나 유가가 오르면 물건값이 다 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처음부터 랠리할 때부터 이제 바이든이 갔던 길을 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셰일 혁명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스랑 석유랑 퍼올릴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계속 뉴딜이다, 뭐 친환경 정책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못 퍼올리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에너지 자립이 안 됐었고. 그래서 아예 초반부터 트럼프 진영은 랠리 할 때부터 우리는 마음대로 퍼주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NG에 대한 공급은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LNG를 좀 사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LNG를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판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동맹이다. 그리고 LNG뿐만 아니라 뭐 방산에 있어서 우리가 뭐 조선이나 반도체를 제공하게 되면 전략적 명분도 생기는 것이고요. 이렇게 패키지로 제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패키지로 제안하려면 어느 정도 산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트럼프는 우린 뉴딜이 했던 거 안 하겠다고 하고 셰일가스나 정유를 마음껏 퍼올려서 우리가 확실히 에너지 가격은 떨어뜨려서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에너지 가격이 미치는 리스크를 낮추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우리는 LNG 뭐 발전 믹스가 어쨌든 저쨌든 상관없이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로 가겠다고 한다면 사실 바이든 정부하고 말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오히려 사실은 우리 측에서 트럼프 정부의 패키지 동맹의 어떤 구체적 안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조선과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의 좀 무기가 된다면 그쪽이 가지고 있는 LNG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에너지 동맹이면서 안보 동맹을 예, 맞습니다. 만들어내는 안을 내야 되는데 네. 정부가 그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서 조선 반도체는 따로 놀고 네. 신재생 에너지 막 한다고 네. 해서 미국의 어떤 에너지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동맹은 예.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동맹이구나. 당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조선도 지금 벌써 우리나라가 하기로 했는데 일본한테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좀 놓치는 부분을 보면서 좀 깨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신재생 에너지를 부르짖고 있고 태양광 하겠다고 한다면 LNG를 빨리 많이 수출해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한국이 우리랑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너무 엇박이 난다. 그리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사가 주겠다라고 하면 우리도 좋기는 해요. 발전 믹스에서 차지하는 LNG 비율이 30%나 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정적으로 수급을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고 파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에너지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에너지 가격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한다면 그럼 다른 관세도 얼마든지 우리가 유연하게 풀 수가 있는 건데 지금 LNG를 수입하는 쪽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태양광을 하겠다, 뭐 신재생 에너지를 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조금 완전히 노선이 다른 조금 정도가 있죠. 완전히 노선이 다르다고 보이고 패키지 제안을 못 하겠죠. 지금 환경부 장관도 김상환 같은 사람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와중인데 예. 패키지 제안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각도 구성이 안 돼 있고 물망에 오른 내각의 그 관료 후보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도 맞지 않고요. 네. 그 사람은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원전은 한 10%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막 90%를 채우겠다고 지금 사실상 맞습니다. 선언한 사람이라. 예. 자, 근데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도 이게 지금 연관이 돼 있습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것도 역시 바이든 정부 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 직역을 하면 인플레이션을 리덕션하는 액트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지만 사실 효과가 없었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이게 IRA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전기차나 배터리 산업에서 지원금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돈을 푸는 건데 바이든 정부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정부가 투자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죠. 텍사스나 이런 공장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했던 IRA를 축소하겠다는 건
건 뭐냐면 테이퍼링, 그러니까 돈을 거두어 들여서 보조금을 안 줘서 인플레를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인플레 잡겠다고 하는 거지만 바이든 정부하고 트럼프 정부가 쓰는 툴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럼 당장 IRA가 생기면 우리나라에 무슨 타격이 있냐? 전기차나 배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가 3천만 원, 5천만 원이다. 근데 거기서 2천만 원을 정부 지원금이 나가면 소비자는 체감 물가가 3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장 2천만 원을 지원을 안 하면 5천만 원이 되다 보니까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당장 IRA 축소가 되니까 대한민국에 타격이 있다. 그건 맞죠. 그걸 위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패키지를 제안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바이든 정부 때 받은 신뢰 때문에 지금 다 공장이 나가서 이걸 지금 가동 중인데 그리고 이게 당장 철수도 못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공장을 지으면 그 트럼프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 하이어링 아메리칸.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인 고용을 많이 해달라는 거니까 이미 나가 있는 공장은 충분히 어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이 나가 있죠. 많이 현대도 네. 나가 있고 삼성도 나가 맞습니다. 있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을 충분히 창출하고 있고 관세에서 우리한테 조금 혜택을 줘도 우리가 충분히 기여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세는 물론이고 물론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관세는 없겠죠. 현지에서 만드는 거니까 IRA 축소해서 우리 조금 비껴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군요. 자, 다시 관세 협상으로 좀 들어오면 아까 이제 관세 관련해서 여러 이제 부분에서 이 관세 협상이 영향을 미칠 텐데 물론 산업적인 문제도 있고 직접적인 경제적인 영향이 미치는 효과가 클 텐데 그런데 관세 협상을 하면 이제 경제 안보까지 다루게 됩니다만은 근데 사실은 우리 이제 체감하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관세가 어떻게 이제 협상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당장 물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미국 내에서도 예를 들면 그 관세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 관세도 있지만 마지막 타겟은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마이크를 하나 수출한다고 해도 결국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붙어서 가도 실질적으로 부품이 중국이라는 걸 미국이 모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세라는 거는 중국에서 만든 부품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레이블을 붙여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붙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세가 그렇게 오르게 되면 사실 직격탄을 맞는 건 1차적으로 직격탄을 맞는 건 미국 소비자죠. 네, 왜냐하면 완제품이든 반제품이든 오를 것이고 또 원가도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올라요. 그래서 미국 기업도 타격을 받고 소비자도 타격을 받고 타격을 받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 민주당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관세가 이렇게 오르면 인플레다. 근데 트럼프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그렇지 않다. 왜냐면 우리는 소득세를 감면해줬잖아. 소득세. 네, 그러니까 물건을 조금 비싼 값에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한 일이고 대신에 우리가 소득세를 눌러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플러스 관세라는 건 어쨌든 들여오는 물건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텍사스나 뭐 아리조나에서 만든 물건은 관세를 안 붙여요. 그렇지 않잖아요. 거의 부품에 들어오는 건 붙이겠지만. 그러니까 뭘 요구하는 거냐면 관세라는 게 결국에는 관세 수입도 있지만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싶은 거예요. 미국 미국 내에서 제조업이 부활되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고용 효과가 있는데 제조업과 일자리 창출. 맞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한 기업에서 정말 5년 10년을 바라보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해외에서 들어와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관세라는 건 그런 유인이에요. 관세 맞기 싫으면 들어와라.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에서 파워게임은 그거예요. 당장 관세 올리면은 100원에 샀던 거 1000원에 사야 되는데 900원 인플레잖아. 그렇지 않아. 900원을 메워줄 만한 요인이 있어. 그거는 소득세를 눌러주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안에 들어올 거니까 고용이 활발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 일시적인 거다. 잠깐 참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역으로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바이든 정부의 사실은 요청도 있고 그래서 바이든 정부를 믿고 미국의 공장 지은 우리 기업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이제 가격이 5천만 원에서 난 3천만 원에 주고 샀는데 그 현대차를 내가 지금 수소차를 혹은 전기차를 5천만 원 주고 사야 된다. 그럼 다른 옵션을 고민을 해보겠죠. 그거에 대해서 연장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캐롤라인 레빗이 4일까지 서한을 받겠다고 하는 거는 제한을 받겠다는 거예요. IRA 축소해서 지금 전기차 당장 가격 오를 건데 이거 우리가 면제 줄 테니까 어떤 걸 좀 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략적 명분 지금 지금 1,500억 달러로 올렸잖아요. 메가 법안에서. 그 결국에는
국방비 올린 거거든요. 네. 국방비 올린 게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군인 많이 뽑겠지만 결국엔 무기예요. 근데 배 만들어주는 게 우리나라의 기술이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방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 동맹을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가격이 정치적 표로 연결되고 그 유권자의 표를 결국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LNG를 수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에너지 안보 동맹을 우리 강화하자.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하면 연장해 줄 수 있죠. 그 실제로도 그 조지 W 부시 때도 그 미국의 철강 산업이 자꾸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공화당의 생각은 비슷해요. 왜 이렇게 자꾸 미국에 있는 공장이 자꾸 중국으로 가냐.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철강에 대한 관세를 8%에서 30%로 올렸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용했던 툴은 똑같았어요. 우리가 그럼 철강 공장을 들어가 줄게. 너네들이 원하는 게 당장의 관세 수입이 아니라 제조업의 복귀라면 우리가 철강 공장 얼마든지 지어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동맹인데 에너지 실질적으로 그냥 예전에 6.25 때 그냥 그런 관계성 말고 실질적으로 에너지 안보 동맹을 강화하자. 그래서 미국에서 물론 그때는 셰일 혁명 일어나기 전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절박했겠죠. 그래서 에너지 안보를 좀 탄탄하게 하는 과정을 구축해서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를 교환해서 안보를 강화하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철강 산업의 관세를 피해 갔죠. 그러니까 그런 과거에 했던 현명하게 대처했던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뭐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겠죠. 근데 예. 그걸 지금 얘기한다? 그것도 내각이 구성되지 않고 지금 7월 9일이면 당장 다음 주입니다. 예. 그걸 지금 풀겠다고 하는 와중 중에 아무 생각 없이 내각 구성도 안 되어 있고 내각 구성의 후보에 오른 사람들은 신재생 에너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앞서 이제 뭐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나 우리 정부가 지금 준비한 상태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 관세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그럼 한국의 대응 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뭐 사실 트럼프 정부 들어오고 나서는 예견이 됐던 부분입니다. 네. 하나는 국방비를 올려달라고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관세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견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을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은 안미 경중이라 그래서 미국에게 안보를 위탁하고 경제는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도모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프레임을 깨야 됩니다. 그걸 유지하면서 미국하고 안보를 길게 가져갈 수는 없어요. 참 다행스럽게도 에너지를 퍼올릴 수 있는 그 원천이 중동에 머물러 있었다면 상당히 곤란했을 거예요.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이란을 부수지를 못했을 거거든요. 다행히 2011년인가요? 세일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욕심 그리고 너무 이제 기후 맹신을 하지 않으면 기후나 환경 쪽에 맹신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의를 3번이나 했습니다. 4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의했을 때 산자부 쪽에서 갔거든요. 산자부 물론 장관은 아니지만 정책실장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논의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먼저 제안을 해야죠. 무역 대표잖아. 미국의 무역 대표단이 있잖아요. 대표단에 제안을 해서 당연히 관세 유예 요청을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그 대신에 줄 건 줘야 되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산 쪽에 있어서 우리가 조선업 그리고 반도체 부분을 강화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명분을 충분히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LNG 또 셰일가스 그다음에 그 석유 같은 것들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시장을 열겠다라고 해서 패키지로 제안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당장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재생에너지도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중동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이 부분도 상당한 변화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빨리빨리 지금 저 한번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유 시스템은 대부분 중동에서 나오는 유황의 농도가 높은 그 정유를 걸러내는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2024년 5월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정유 시스템을 좀 바꿔보자. 네. 예, 호주나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좀 너무 정유하는 게 버겁다면 시스템이나 체질 개선을 해서 다각화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이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게 좀
좀 성공 사례가 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조지W 구시 때 네. 철강 때 우리가 한번 얻어맞을 뻔해서 굉장히 힘들어질 뻔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저희가 철강 공장 짓겠다. 그 패키지를 먼저 제안했으면 대한민국이 먼저 제안했어요. 미국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물론 중요한 동맹이긴 하지만 관세 전부 다 올리겠다고 하니까 뭐 제안하는 국가가 한두 개는 아니잖아요. 가장 먼저 고개를 숙인 게 캐나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나다가 뭐 마지막까지 뭐 30% 50% 얘기하다가 바로 고개 숙였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무조건 뭐 수긍해야 된다. 뭐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인가요? 네. 거기서 말한 구조원의 손실을 그대로 떠안는다. 그럴 수는 없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재생 에너지를 해가지고 들어간 돈도 많은데 그거에서 우리나라가 구조원 손실을 얻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안정적으로 LNG를 수급을 받으면서 그걸 막는 게 맞습니까? 전 당연히 후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조지 W 공화당은 말씀드렸다시피 공화당의 기조는 동일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그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조금을 줄여서 인플레를 막겠다는 그 전략적인 그 아이데이션은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발을 맞춰서 일단은 당장 나가 있는 공장들이 손실을 보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관세가 아니라 IRA죠.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장을 해달라. 우리 바이든 정부 때 받았던 혜택을 조금 더 연장을 해달라. 그리고 관세 같은 것도 좀 유예를 해달라. 그러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걸 수입하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자, 쭉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부분은 압축해서 좀 마무리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그 관세 때문에 당장 뭐 우리나라 기업도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9조 원대 손실이라는 건 사실 만만치 않죠. 물론 GDP 0.4%라고 해서 뭐 1%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너무 그 미국의 관세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겁을 먹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왜 관세를 올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타겟은 중국인 게 확실하고요. 두 번째는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이 자꾸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미국 안으로 공장이 들어오고 미국의 고용 창출을 해야 된다. 고용 창출이 왜 중요하냐면 전에 한번 다뤘었잖아요. 불법 이민자, 불체자들. 예. 불체자들을 쉽게 못 내보내는 것도 결국에는 그렇죠. 고용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일자리가 많아지면 당연히 좋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연동되어 있는 정책들을 보면 대한민국을 관세로 해가지고 뭐 파탄을 내겠다 그런 게 아니라 제한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현명하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 정부가 좀 아직 뭐 지금 다 내각이 구성된 건 아니지만 정책 너무 뭐 여기도 쉐시하고 저기도 쉐시한데 안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는 안 되고요. 미국과의 전략적 그 안보, 전략적 동맹을 잘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챙기고 뭘 내줘야 하는지를 잘 봐야 되고요. 네. 또 아시지만 트럼프 1기 때하고 바이든 때 운전해 보시는 분들 알 거예요. 기름값 차이가 엄청나게 났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떤 그 기조를 선택해야 될지는 압니다. 알 거라고 봅니다. 네네. 네. 자, 관세를 둘러싼 문제, 겁을 먼저 먹기 전에 거기서 발생할 문제들을 먼저 살펴봤고요.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